안녕하십니까.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 서원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오재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성호입니다. 네,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으로 네. 오시게 됐는데, 요 근래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제가 지난 8월 26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현재 국민들께서 열망하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전 진짜 충북의 심장이신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오신 게 정말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제가 약간 궁금한 것도 있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서 청년 문제로 조금 의원님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모셨어요, 사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청년들한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물론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청년들이 3포 세대다, 또 5포 세대, 7포 세대, 전포 세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대한민국 헬조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만큼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3포 세대는 그야말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또 취업도 포기하고 주거도 포기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지금의 우리 청년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의 청년 세대들,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함께 논의해서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결혼 못하는 이유, 아이를 낳기 싫은 이유, 먹고 살기 힘든 이유 결국엔 다 집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의원님께서는 혹시 이런 주택 관련된 문제에서 청년들한테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네.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게 분명 있으실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사회자님께서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주거 문제를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취업과 주거와 이런 뭐 희망, 삶 이런 것을 포기하는 이 N포 세대가 되고 있는 이런 거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제 경쟁 만능이 되고 승자 독식 사회가 되고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경쟁에서 너무 시달려서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뭐 취업도 힘들고 주거도 힘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원인을 이제 어디에서 이런 원인이 왔는가 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주거 문제를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경쟁 만능, 승자 독식 사회가 됐는데 부동산 문제도 이 정부 들어와서 엄청난 부동산 거품, 폭등이 왔기 때문에 소득은 그야말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없는데 집값은 천정부지 몇 억씩 해서 뭐 서울에 있는 집값은 10억이 넘고 수도권도 6억 이상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이거 도저히 뭐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아예 이제 집은 이제 포기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의 그 거품과 투기와 폭등을 가져온 이 정부는 엄청난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고 그리고 실패한 정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해법은 역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공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은 뭐 10억이 넘으니까 이거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고 경기도도 6억 이상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청년들이 살 수 없는 수준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나온 분들이 내건 공약을 보면 수도권에 3억 정도의 집을 공급하겠다. 뭐 50만 원 공급하겠다. 10만 원 공급, 100만 원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러면 한 3억 정도의 분양가로 해서 그 중에 60%에서 80%는 장기 저리 대출로 하면은 청년들이 그런 집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이제 그런 공약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막 3억짜리 집을 공급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후보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60%까지만 대출이 되는데 사실 60%라고 하면은 1억 정도는 청년들이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30대 초반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 친구들이 1억을 손에 쥐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OX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 박근혜 정부처럼 대출을 80%까지 늘려줄 수 있다, 없다.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늘려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인데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3억짜리 집에서 본인이 1억 이상을 부담한다는 것은 지금 청년들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10%나 20% 정도만 본인 부담을 하고 한 80% 정도까지도 대출, 저리 장기 대출로 해야만이 그래도 청년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육아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 주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먹고 살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희망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표어가 공정한 사회였었는데 사실 인국공 사태라든지 뭐 조국 자녀분들 사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보니까 공정한 게 본인들한테만 공정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사실 원래 민주당에 계셨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다른 의원들보다 당원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물론 당연히 본인들만 공정한 사회를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공정한 사회가 과연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가 하는 거에서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저는 공정한 사회의 사실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삶의 조건에서는 이제 의식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의식주가 있는데 물론 그 이제 소득이 있어서 또 일자리가 있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주거, 집 문제인데 이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한 이런 사회는 우리 사회를 가장 불공정한 사회로 살 수 없는 사회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불공정한 정치 사회를 만든 실정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불공정을 시정하는 길은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해서 어떻게든지 소득을 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거뿐만 아니라 뭐 임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불평등도 있고요. 사실 요새 청년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수저를 내 자식한테 물려주기 싫어서 그런 비혼 아니면 아이를 낳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사회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그 과거에 가난한 사회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사회로 우리가 출발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기적을 이루는 그런 성공한 나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는데 물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어떻게 100불 나라가 3만 불이 됐느냐 이렇게 그 기적 성공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찬탄을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경쟁을 해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룬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성공과 기적, 경쟁을 치열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경쟁의 대열에서 성공하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덧 우리 사회가 소수의 성공한 사람과 다수의 성공하지 못한 사람, 뭐 주거 문제만 하더라도 소수의 주거는 굉장히 집값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50%나 되는 다수의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그야말로 전세 월세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일자리, 임금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거의 50% 반값밖에 안 되고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과 또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과의 그 격차도 많이 벌어져서 교육부터 일자리, 주거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양극화되고 그 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이런 양극화, 격차로 인해서 지금 내닫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해서 결국은 30년, 40년 후에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거고요. 이렇게 성공만을 강조하는 경쟁 사회에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성공의 기적에서 이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기적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야 될 그런 우리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성공 사회에서 행복 사회로 가는 첫걸음 그거는 바로 모든 국민의 그 가장 삶의 모델이라고 하고 또 모든 조직과 단체에서도 그 지도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제왕적 대통령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부터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을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권력이 아니라 봉사자로서의 대통령의 롤 모델을 보인다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지도자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솔선수범한다면 다른 모든 지도자들, 직장이나 사회나 이런 데서도 대통령의 롤 모델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그런 모범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는 대통령이 이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가장 국민을 잘 섬기는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이라든지 또는 검찰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장관, 공무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본받아서 국민을 섬기는 그런 공직자, 그런 재벌, 그런 언론인, 그런 사법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대통령부터 거기에서 섬기는 대통령이 돼 주십사. 그렇다면 청년 문제, 승자 독식, 경쟁 만능 사회에서 공감 사회, 연대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의원님 제가 여기서 기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뭐 안 밝히셔도 상관없습니다. 지지하시는 후보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오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어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을 이어서 다음 대통령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복지를 발전시키고 거의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대통령은 그런 민주주의와 복지, 행복한 대한민국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대통령이 뭐를 많이 알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민주주의와 행복 그리고 복지의 철학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어야 되냐면 가장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자기 직책에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수행한 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직업에 자기 직책에 대한 책임을 완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국민 복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권력과 힘에도 굴하지 우리 않는. 국민들이 이제는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 승자 독식과 경쟁 만능 사회에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발전한 나라,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로 될 수 있는 길은 그런 훌륭한 대통령을 이번에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첫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우리 청년 세대들께서도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만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계속된다면 작년에 인구가 25만 명밖에 출생을 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2060년이 되면 지금부터 40년 후에 지금 20, 30 세대가 60, 70 세대가 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는 지금 8%를 내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3배, 4배, 24%에서 32%를 내야 되고 지금 국민연금은 9%를 내고 있는데 이분들의 국민연금도 3배 이상에서 27%를 2060년에는 내야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50% 이상이 되고 거기에 또 세금까지 또 20%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거의 소득의 80%를 내야만 2060년에 사회보장과 세금을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불과 40년이라면 길지 않은 짧은 기간인데 더군다나 지금 20, 30 세대가 바로 60, 70 세대가 되는 그 시점에 그런 부담이 오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게 하려면 바로 이번부터 지금 대통령부터
그런 사회가 오지 않도록 국민을 섬기고 민주주의와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통령이 될 때 승자 독식과 경쟁받는 사회를 공감과 연대 사회로 바꿔가는 대통령이 나올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저는 큰 그 희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2030 젊은 세대께서 이번에 현명한 대통령, 철학과 뚜렷한 대통령관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뽑으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고 환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큰 바람을 제가 청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사실 저기 민주당 전에 어떤 대표님께서 2030 세대는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가장 올바르게 선택을 하는 게 2030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꼭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창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30 세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포, 5포, 7포, 전포 세대가 되니까 이분들이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하고 맞습니다. 또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3포, 5포, 7포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정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야말로 이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앞장서서 정치에 참여하시고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어낼 때 그럴 때 이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 길은 바른 대통령을 뽑는 거다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우리 2030 청년 세대들이 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될 때만이 이 3포, 5포, 전포의 시대를 우리는 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긴 했는데 계속 우리 대선 얘기랑 뭐 청년들 얘기만 했잖아요. 그럼 의원님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래도 국회의원을 4번 했습니다. 무려 16년을 했는데 16년을 국회의원을 했다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네, 기간이 맞네요. 16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안 갔다 오면 딱 16년. 무려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많은 선진국들이 어떻게 선진국이 됐는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의 정치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지도자들의 자서전도 읽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첩경이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부디 국회와 정치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을 해주시고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된다. 저는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사선을 하면서 저는 유권자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만 훌륭하시면은 훌륭한 국회의원,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발전도 국민의 손에 달렸다. 이런 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16년간 국회의원을 시켜주신 저희 청주 유권자분들께도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대통령을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 잘 뽑으셔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민주복지국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책을 받았는데 제 책을 네. 제가 16년 그 정치를 해서 그래도 뭔가 제 정치 철학이 뭔가 하는 것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책을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면서 냈습니다. 이 안에는 3가지 주제가 있는데 정치 발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치 발전, 2번째는 부동산 대책, 3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요 세 가지가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다 해서 그 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고 많은 정치학 교수님들께서 참 자기 교수님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현직 정치인이 쓴 책이 읽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 이거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나눠서 읽어보고 2030 친구들 의견 가지고 오면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그러시죠. 같이 토론해보면서 네, 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네, 보는 네.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의원님 그리고 받아주십니까? 제가 이번 국회 헌정 회보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또 글을 쓰라 해서 제가 글을 썼는데 여기에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로 가면 과연 2060년, 40년 후에 그리고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자료를 보니까 10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100년 전에 192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10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도로 1500만 명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1500만 명이 5000만 명이 돼서 번영된 나라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 다시 인구가 1500만 명이 되는 소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한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나라의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5천만이 1500만 명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5천만 명이 적어도 4천만 명은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해서 여기다 제가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합시다 하는 글을 제가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참 청년들이랑 대한민국 미래 걱정해 주시는 정치인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처음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정말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우리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